이건 모른다면 해외여행 가지 마세요. 잘못된 판단 하나가 여행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재산, 시간 모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알고 떠나는 여행과 모르고 떠나는 여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안전한 여행을 다녀오세요.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 1. 낯선 음식, 모험이 아니라 조심이 먼저입니다. 해외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음식입니다. TV에서 보던 현지 전통 요리, 색다른 식재료, 우리에겐 생소한 조리 방식, 이런 음식들을 직접 먹어본다는 건 분명 설레는 경험이죠.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이 설렘이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시니어의 경우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덜 익힌 식재료에도 배탈, 식중독, 심지어 장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67세 박모 씨는 동남아시아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파는 바비큐 꼬치를 맛있게 먹었고 길거리에서 파는 코코넛 음료도 즐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통과 설사가 시작됐고 다음 날 호텔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결국 현지 병원에서 급히 링거를 맞았고 여행 절반은 병실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세균성 장염, 덜 익힌 고기와 위생 관리가 안 된 얼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위장은 튼튼해, 웬만한 건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낯선 환경, 물, 향신료, 유통 방식이 전혀 다른 곳에서의 음식은 우리 몸이 예측하지 못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날 것은 피하세요. 생고기, 생선회, 덜 익힌 달걀이나 해산물 등은 식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음식입니다. 현지인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물 위생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채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건 꼭 완전히 익힌 것 위주로 선택하세요. 둘째, 길거리 음식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길거리 음식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조리도구, 손 씻기, 음식 보관 상태가 불확실하다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땡볕에 오래 노출된 음식은 변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낯선 향신료나 기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중동, 인도,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음식은 향이 강하거나 매운맛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시도해보고 속이 괜찮은지 체크한 후 섭취량을 늘리세요. 혹시 모르니 위장약이나 소화제를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물은 반드시 병에 든 생수만 드세요. 수돗물, 얼음, 포장 안 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얼음은 현지 수돗물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나 차도 가능하면 얼음이 없는 뜨거운 형태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해외에서는 평소 복용 중인 약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이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뇨제를 먹는 분은 탈수 상태에서 음식이나 음료로 보충이 잘 안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내 몸을 더 민감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섯째, 식사 후에는 바로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마세요.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니어의 경우 식사 직후 바로 장거리 이동이나 긴 도보 일정이 있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을 취한 후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음식에 꼭 도전하고 싶다면 첫날은 피하세요. 첫날부터 속이 뒤틀리면 여행 전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일정 중반쯤 몸이 완전히 적응된 시점에서 위생 상태가 좋은 식당을 골라 조심스럽게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해외에서 낯선 음식을 맛보는 건 분명 매력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험보다는 안전, 체험보다는 조심이 먼저입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여행도 즐겁고 몸이 가벼워야 추억도 오래 남습니다. 현지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며 건강한 여행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A. 관광객 요금의 실체, 사기와 과잉 요금.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설렘이 앞서죠.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보이면 돈벌이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여행객은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계심이 낮아 보이고 언어 장벽이 있고 현지 사정에 어둡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광객 요금, 즉 바가지 요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탈 때 현지인에게는 10달러인 거리를 관광객에게는 30달러를 요구합니다. 미터기를 껐다고 하거나 미터가 고장났다고 말합니다. 혹은 아예 흥정을 하게 만든 다음 막판에 가서 그건 1인당 가격이라며 가격을 2배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볼까요? 67세 박모 씨는 태국 여행 중 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미터기를 꺼두고 정액 1000바트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탔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현지 요금은 300바트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을 낸 겁니다.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나 기념품 가게에서 가격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인에겐 5달러인 물건을 관광객에게는 20달러를 부릅니다. 또한 환전 사기도 있습니다. 공식 환율보다 훨씬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위조 지폐를 섞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가짜 기념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현지 수공예라며 권하는 물건이 알고 보면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저가품일 수도 있습니다. 외형만 그럴듯하고 품질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음식점에서도 관광객용 메뉴판을 따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이 써 있고 그림이 많고 가격은 2배입니다. 현지인 메뉴판은 다른 가격이고 영어 또는 현지어로만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식 택시만 이용하세요. 공항, 호텔, 터미널에서는 정식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고 미터기를 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 차량은 피하고 필요하다면 우버 같은 인증된 앱을 이용하세요. 앱을 통해 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둘째, 가격표가 없는 가게는 주의하세요. 물건을 사기 전에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흥정이 필요 없는 대형마트나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환전은 공식 환전소에서만 하세요. 길거리 환전, 관광지 근처 환전소, 숙소 직원이 해주는 환전 등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좀 붙더라도 은행이나 공항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리뷰를 적극 활용하세요. 구글 지도, 트리버드바이저,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리뷰 플랫폼에서 가게나 음식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하면 어디가 괜찮은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본 표현 몇 가지는 외워두세요. 얼마인가요? 미터기 켜주세요. 영수증 주세요. 이 정도만 영어 또는 현지어로 알고 있어도 상대방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의심되면 사지 마세요. 타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는 젊은 여행객에 비해 피해를 입고도 대처하기 어렵고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기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기분 좋게 다녀와야 하지 속고 손해보고 돌아와선 안 됩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되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내가 관광객이라는 사실만으로 상대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똑똑한 소비자, 똑똑한 여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눈앞의 풍경은 이국적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준비된 나 자신입니다. 3. 체력 과시는 낭패의 지름길. 60세가 넘으면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여행 준비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건강해.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등산도 다녀. 혹은 나이 든 거 빼면 젊을 때보다 더 튼튼해.
물론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집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이동하고 낯선 환경에서 걷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해외여행은 장거리 이동, 시차, 낯선 음식, 걷기 많은 일정, 무리한 관광 스케줄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체력 소모와 피로를 동반합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모 씨는 친구들과 함께 동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출발 전에는 나 원래 잘 걷는다며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행 3일차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2만 보 가까이 걷는 일정이 계속되었고 호텔은 낯선 환경이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행 중반부터 발목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에 물이 차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무리한 도보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관절염 악화라고 진단했고 결국 남은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조기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귀국 후에도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고 여행은 고생만 가득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해도 여행지의 환경, 특히 도보 중심의 일정은 시니어 여행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력을 과신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먼저 출국 전 체력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걷기, 계단 오르기, 짐 들고 이동하기 등 기초 체력 테스트를 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여행지와 이동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행 일정은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같은 일정으로 패키지를 따라다니면 쉬는 시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동과 관광을 반복하게 됩니다. 관광지 몇 개를 덜 보더라도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이 있는 일정을 선택하세요. 특히 오전과 오후 일정 사이에 숙소로 돌아와 쉴 수 있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셋째, 무리한 이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차나 버스를 오래 타야 하는 장거리 이동은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오기 쉽고 비행기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다리에 부종이 생기거나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장시간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물도 자주 마시며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짐은 최소화하세요. 무거운 캐리어나 백팩은 어깨, 허리,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의외로 여행 중 짐 들다가 허리 삐끗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가볍게 짐을 꾸리고 무거운 짐은 공항이나 호텔에서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또한 여행용 지팡이나 무릎 보호대 등을 챙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수분과 영양 섭취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더운 나라에서는 땀으로 수분이 빠르게 빠지고 낯선 음식으로 식사를 거르게 되면 체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하루 두세 번은 제때 식사하고 물도 자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장기간 걷는 날에는 간단한 영양 간식이나 바나나 같은 간단한 보충 식품을 챙기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여행 중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무리해서 일정을 소화하려 하지 말고 하루쯤은 숙소에서 충분히 쉬는 것이 오히려 전체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체력을 과신하는 순간 여행이 고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가능했던 일정도 지금의 내 몸에는 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행은 경쟁이 아니라 쉼과 즐거움을 위한 시간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속도에 맞게 움직이며 진짜 나를 위한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행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즐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4. 보험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라. 여행을 앞두고 보험은 필수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행 보험 당연히 들었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여행 보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젊은 층 대상의 여행 보험과는 구조도 보장도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은 70세가 넘으면 아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보험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제 보장 항목이 대폭 줄어듭니다. 병원비나 사고 보장은 극히 제한적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증상은 면책사항으로 처리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나 예약 사이트는 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행보험 꼭 가입하세요라는 말로 끝나죠.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작됩니다. 60세가 넘는 시니어 여행자들에게 보험은 더욱 중요해지며 동시에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여행을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보험 가입 유무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장 범위, 나이 제한, 기존 질환의 보장 여부, 자기 부담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출발 전에 보험 약관을 반드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장 항목과 예외 항목, 나이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은 단순히 가입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고령자 전용 해외여행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여행 보험 상품들이 별도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연령대에 맞는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기존 질환에 대해 완전히 면책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다소 더 비쌀 수 있지만 실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셋째, 보험 상담을 받을 땐 나이를 반드시 밝히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여부도 함께 고지하세요. 이 과정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조건부 보장이나 제외 조건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약관 설명을 건너뛰거나 모호하게 말한다면 직접 보험사 홈페이지나 약관 전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너무 저렴한 보험만을 고집하지 마세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건 그만큼 보장 범위가 적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단순한 감기나 장염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보장이 충분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여행자에게 보험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잘못된 보험 가입은 오히려 더 큰 재정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안전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5. 약 하나 없으면 병원 가기도 어렵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옷, 여권, 돈은 꼼꼼히 챙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처럼 약국에서 쉽게 약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한 사례를 볼까요? 65세 이모 씨는 베트남 여행 중 고혈압 약을 호텔에 두고 나왔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며 버티려 했지만 다음 날부터 어지럽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약국에 가봤지만 의사 처방이 없다는 이유로 약을 살 수 없었고 결국 여행사에 연락해 가까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어도 현지어도 안 통해서 진료받기까지 5시간이 걸렸고 결국 한국에서 먹던 약과는 전혀 다른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것조차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한국은 약국에서 간단한 증상의 약은 바로 살 수 있지만 해외는 다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일수록 약 구매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어 의사 진료 없이 약국에서 약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병원에 간다 해도 진료비는 상상 이상이고 언어 장벽과 시스템 차이로 진료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복용 중인 약은 충분한 양 이상으로 챙기세요. 여행 기간이 7일이라면 최소 10일 이상분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항공 지연이나 체류 연장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약은 캐리어에만 넣지 말고 꼭 손가방에도 분산해서 넣어두세요. 수화물이 분실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둘째, 약봉투나 병에 약 이름과 성분을 영어로 표기하세요. 의사나 약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고혈압약, 진통제 이런 모호한 표현이 아닌 정확한 약명과 성분명, 복용 용량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영문 처방전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해외여행 전 병원에 들러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하세요. 혈압이 안정적인지, 약은 계속 같은 걸 복용해도 되는지, 혹시 다른 약과 복용 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비행기에서는 기압 변화로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비행 전 컨디션 조절도 중요합니다. 넷째, 기내에 필요한 약은 따로 챙기세요. 비행 중 두통, 멀미, 소화불량 등이 생길 수 있으니 기내에선 간단한 진통제나 멀미약, 소화제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액체 약물은 100ml 이하로 소분해야 하며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행지의 의료 시스템도 미리 알아두세요. 내가 가는 나라에 한국어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응급시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여행자 보험으로 진료비가 커버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만 해놓고 실제로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모른 채 출국하면 막상 상황이 터졌을 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복용약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에게도 알려주세요. 본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아플 경우 함께 있는 사람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 하나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여행을 망칠 수 있습니다. 준비만 잘해도 90%는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아프면 병원이 무섭고 낯선 언어의 진료도 어렵고 낯선 약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여행은 끝입니다. 약이 없다면 병원에 갈 수 없고 병원에 가도 내 몸을 모르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해외여행, 건강이 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약부터 챙기세요. 지금까지 60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해외여행 전 주의사항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현지 음식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광객을 노린 사기와 과잉 요금에 주의하고 체력을 과신하지 않으며 보험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약을 챙기고 대책을 세우기. 이 5가지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의 여행은 훨씬 더 안전하고 여유롭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여행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준비가 필요할 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디에선가 시니어 여행자들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여행이 가능한 분들 역시 바로 여러분입니다. 출국 전 몇 가지 준비만 잘해두면 몸도 마음도 편안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은 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 지혜 플러스는 더 유익한 노후 건강과 생활 지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